안녕하세요. 신곡 피해를 발표한 키스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56회는 맨 오브 스틸입니다. DC 저스티스 리그를 만드는 첫 번째 영화가 된 셈인데 간단한 줄거리가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끝. 그러네요. 아니, 슈퍼맨에 대한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는데 이제 없어요. 맨 오브 스틸에서는 그 앞에 음. 클립톤 행성의 얘기가 조금 자세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그쵸, 슈퍼맨보다. 아, 예, 그러네요. 예, 예, 아, 예.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행성에 우리 지구에 떨어진 아이가 아니군요. 클립톤 행성에 자연적으로 태생된 아이. 100몇 년 만에.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망해요.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사회적 클립톤 네네네. 행성에 사는 그 문명이 그렇죠. 근데 거기도 사실은 무분별한 자원 채취 뭐 이런 것 때문에 행성이 폭파하잖아요. 예, 그 무분별한 자원 채취하고 그다음에 그 인구수 제한을 위해서 네네네. 정해진 아이만 이제 정해진 직업. 그 배양해서 직업을 태어나는. 주고 배양해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약간 매트릭스 같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저 느낌은? 이따가 좀 그 얘기 좀 하려고. 아,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원 고갈과 함께 이제 행성이 폭발하게 되는데 지금 슈퍼맨의 아버지는 과학자였고 그렇죠. 지금 체제를 반하는 장군 출신의 아버지 친구는 아버지 친구가 있었는데 장군이고. 이 폭발이 행성할 거를 생각지 못하고 그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나마 실패하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실패 맞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잡혀가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해도 되는 거죠 지금? 예.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벌을 줄 거면 거기에 그냥 가둬놓거나 그러니까 아니면은 왜 우주로 아니면은 딴 데로 보내서 진짜 결국에 살림거리 됐죠. 걔네만 구출시켜주는 예.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뒤쪽에 나오던데 행성과 폭발하면서 동시에 얼어있던 게 풀려서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풀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너무 꼭 그 저기 007에서 짜여져 있는 007에서 저쪽을 폭파시키니까 갑자기 묶여있던 게 딱 풀리는 그런 너무 짜고 치는 고속 같은 이 그래서 초반 이야기들이 뭐랄까 이게 앞에 크립톤 행성 폭파되기 전까지만으로도 영화 한 편이 나올 것 같은 맞아요. 긴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너무 쳐내니까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초반 내용은 해운대라든가 투모로우 같은 느낌이잖아요. 데이 오브 투모로우. 과학자가 한 명 나와가지고 되게 위험하다 경고를 하는데 무시하는 정부 측 요인들과 사람들 네. 그리고 나서 그런 거죠. 발생되니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라고 하면서 사람들 구출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나마 근데 잘한 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거기에서 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슈퍼맨의 아빠는 굉장히 중요한 코덱스를 훔쳐서 그렇죠. 그걸 아들의 몸에 심어서 보냈어. 그러니까.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거기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지적 재산을 훔쳐가지고 개인이 자기 아들한테 다 사리 사욕을 하고 나쁜 짓인 거죠. 그치 범죄 행위예요. 사리 사욕을 예. 위하여. 아니 근데 본인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건 조드 있을 수가 장군은 없어요. 잘못했고 네. 나는 되게 잘하는 거야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조드 장군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둘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걔도 똑같은 거야. 지구 멸망시키고 클립톤화 하려고 너한테 그렇게 해서 보낸 거야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피장파장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예. 둘이 다. 코덱스를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코덱스를 이제 몸에 새겨놨으니까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궁금해. 코덱스를 그걸 추출을 해야 되는데 추출할 기술이 없잖아. 제가 관가했던 게 있는데 예. 처음에 볼 때는 몰랐었어요. 네. 근데 요번에 다시 보니까 맨 오브 스틸이잖아요. 네. 클립톤 행성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금속. 그래요? 뭐 지구상에 없는 그 주기율표 얘기하는 것들이 뒤에 금속이 막 변하면서 예. 그 액체 금속 같이 막 네, 이렇게 네, 모양을 네.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네. 나오는데 그걸 아이의 몸에 예. 심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은 그리고 달라요. 그 앞전에 예. 이제 그 엄마인 라라가 아이를 출산할 때 음. 뒤에서 그림처럼 이 아기 태아가 몸 얼마나지는지 초음파 커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지는데 네. 그 물질도 다 같은 금속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해한 바로는 네. 아 그래서 맨 오브 스틸인가? 약간 아, 그런 스틸. 생각을 했거든요. 맨 그래서 오브 스틸은 슈퍼맨의 별명이에요. 배트맨을 다크나이트라 부르듯이. 그렇기는 한데 네. 스틸이 들어간 이유가 어쨌거나 강하다는 의미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열쇠같이 만들어준 그 금속도 그렇고 인감 그- 증명.
그렇죠. 도장. 임금증명. 진짜 도장같이 만들었잖아요. 이게 임금증명이지 뭐야 그게. 근데 끝에가 또 뾰족하잖아요. 그 반대편 S쪽을 찍어야지. 그쪽을 임금증명. 찍으면 도장인 거지. 그것도 그렇고 그 중간에 나쁜 편에 있던 박사가 네. 슈퍼맨이 죽어도 그 세포에서 하나하나 다 추출해서 태아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그림에서도 어찌 보면 세포 하나가 한 아이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긴 하겠죠. 네. 그래서 아예 저 피 자체가 피가 아니라 네. 그 터미네이터처럼 금속성 나노 물질 뭐 이런 걸로 지금 차 그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건 이런 생각을 아닐 거예요. 했거든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덱스가 결국 수많은 DNA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코덱스는 거군요. 약간- DNA를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네. 조합 같은 거죠. 그게 약간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를 녹여가지고 지금 몸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 셈인 거죠. 네. 유전자 안에다가 그걸 새긴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금 그 세포 하나하나로 한 사람의 그 크립톤 행성인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부적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 무슨 떡밥으로 작용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부적? 굳이 부적? 부적 같은 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부적이 부적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DNA 하나하나에 다 새겨진 그런 크립톤 행성들의 그런 역사를 새긴 거죠. 부적처럼. 나중에 그거를 뭐 떡밥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는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예. 그렇죠. 저는 이 아버지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랑 이 세계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네. 짧게 해드리면 네. 1938년에 DC 코믹스가 아니고 액션 코믹스에서 첫 등장을 해요. 네. DC 코믹스와 액션 코믹스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너무 좀 길어가지고. 네네. 네. 하여튼간에 액션 코믹스에서 첫 등장을 한 슈퍼맨은 지금과는 좀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달랐어요. 빨간 망토에 S가 그려진 파란 쫄쫄이 옷을 입고 빨간 팬티를 쫄쫄이 옷 위에 입는 특이한 취향도 같았고요. 총알도 튕겨내는 강력한 몸과 그리고 엄청난 점프력 그리고 자동차도 가뿐히 들어올리는 이런 괴력은 똑같지만 하늘을 날고 눈에서 레이저빔을 쏘고 그런 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75년 동안 눈에서 레이저 쏘는 법도 배우고 하늘을 나는 법도 배우고 팬티를 입는 법도 배운 셈이 되는 거잖아요. 드디어. 그때도 앞머리가 꼬여 있었나요? 그쵸. 음. 옛날부터도. 중간에 뭐 그런 이야기인데 한세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슈퍼맨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는 거는 좀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다 했다가 이거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DC 확장 유니버스, 그러니까 DC 시네마 유니버스라고 사람들이 불렀었는데 네. 뭐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에서 약간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네. DC 측에서는 DC 확장 유니버스라 불러달라기를 원하더라고요. 네네.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떡밥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 맨 오브 스틸의 어떤 것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 했는데 이걸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도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요? 너무 많은 이야기다가 영화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인터넷 정리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읽었어요. 떡밥. 네. 예를 들어서 네. 인공위성에 웨인 산업에 W가 있고 그렇죠. 유조차 지나가는 거에 렉서루터 회사의 렉스코프 로고가 있고 네. 뭐 남극에 남아있던 우주선에 수면 캡슐이 열려 있어서 누군가 이미 도착해서 나갔고. 몇 년 전에 음. 나왔다고 원더우먼이 그런 나왔을 거다. 떡밥들도 있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건 다 넘어가고 오늘은 DC가 한 명의 영웅이 나오는 영화가 아닌 영웅 단체가 나오는 뭐 저스티스 리그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에 대해서 네네.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89년에 배트맨이 나오기 이전에 네. DC는 슈퍼맨과 배트맨이 같이 나오는 이런 영화를 그 전부터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슈퍼맨 영화가 한참 나올 1980년대부터일 거라고 전 추측을 하고 있는데 네. 일명 저스티스 리그라고 슈퍼 히어로들이 다 나오는 영화를 준비한 거예요.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네. 그 증거로 팀 버튼한테 슈퍼맨의 감독직을 맡기고 니콜라스 케이지를 슈퍼맨으로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었고요.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슈퍼맨 복장한 것도 나와요. 아.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안 어울려. 진짜 안 어울려요 보면은. 근데 따지고 보면 네. 그 배트맨 복장 처음 나왔을 때도 되게 이상했었거든요. 네, 네, 영화 네. 보고 나면 괜찮았던 것처럼 네네. 영화도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세계관도 비슷하게 엮을 수 있었을 테고. 예, 그렇죠. 여튼간에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영화는 중단됐고요. 조엘 슈마워 감독이 3편부터 이어받은 배트맨은 배트맨 시리즈를 파멸로 끝내는 인도였는데 네. 배트맨 복장의 적곡지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여튼간에 조엘 슈마워 감독은 할리퀸이 죽은 조커의 딸로 나오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스케어크로우로 나오는 배트맨 5편을 기획 중이었지만 배트맨 복장의 적곡지와 함께 사라졌고요. 여튼 DC는 젖꼭지. 예.
여튼 DC는 다시 DC 유니버스를 계획하면서 크리스토퍼 놀란한테 배트맨 비긴즈를 만들게 해요. 네네. 근데 배트맨 비긴즈가 나온 이후에 슈퍼맨 리턴즈를 또 개봉했는데 네. 그때는 그 당시 내용의 TV에서 잠깐 나오는 게 지나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걸 같은 세계관을 묶었던 거거든요. 네. 하지만 슈퍼맨 리턴즈가 81년작 슈퍼맨 2의 후속작이라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 고전 영화처럼 좀 지루한 느낌도 있었고 네네. 뭐 흥행에도 대실패를 하는데 이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만들라는 엑스맨이라 만들 것이지 네. 그 괜히 엑스맨의 사이클로스 배우까지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네. 뭐 경쟁사인 뭐 DC에 가서 DC 영화도 말아먹고 뭐 자기가 버린 자식인 엑스맨도 망하게 만든 그 예, 사태가 예. 됐거든요. 여튼간에 그러면서 여기서 사이클로스 배우를 데리고 나가서 그 엑스맨 3편에서 사이클로스가 되게 뜬금없이 죽어요. 아, 그 네. 이유가 촬영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출연 네네. 못하니까 예. 그 엑스맨 3편을 이어받은 감독이 열받아 죽여버린 거거든요. 여튼간에 그 이후에 다크나이트가 나왔는데 배트맨 2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놀란 감독이 DC 유니버스에 합류되는 걸 거부해버려요. 아. 단독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웃긴 거는 다크나이트가 나오던 2008년에 네. 마블은 아이언맨 1편과 인크레더블 헐크를 네네.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라는 걸 거대한 그런 걸로 묶어버려서 그렇죠. 예. 잘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DC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거를 다 실패했는데 네네. 마블은 간단하게 성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여튼간에 배트맨 비긴즈를 시작으로 DC 확장 유니버스를 만들려던 계획은 또 실패했는데 네. 2011년에 그린랜턴 반지의 선택으로 만들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아이고 근데 결과는 또 참담했죠. 또 실패. 그래서 놀란 감독을 설득해가지고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네. 다 포기하고 맨 오브 스틸을 다시 준비해요. 네. 그래서 맨 오브 스틸에서 놀란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어두워졌죠. 네. 여기서 DC 영화 제목에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DC 확장 유니버스의 시작이자 배트맨 리부트인 영화의 제목은 배트맨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의 배트맨 비긴즈고요. 그리고 네. 슈퍼맨을 다시 시작하는 거는 슈퍼맨 리턴즈.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영화는 배트맨의 이름을 빼고 배트맨의 별명만 넣은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그리고 슈퍼맨도 슈퍼맨 이름을 빼고 별명만 내세운 맨 오브 스틸. 맨 오브 스틸. DC는 너무나 오랫동안 확장 영화 세계관에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에 나올 이제 배트맨 v 슈퍼맨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캐릭터들을 우르르 네. 다 등장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DC는 계속 본인들 스스로 예. 이 대결 구조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던 건가요? 옛날부터요. 정말 옛날부터? 옛날부터요. 이게. 우리는 몰랐지만 네. 계속 실패했던 그들의 것뿐이군요. 의지는 계속 음. 이 대결 구도를 가져가고 싶었다. 원작 만화에서도 저스티스 리그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보고 마블 측에서 어벤져스를 만든 거거든요. 아 거꾸로. 근데 이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아. 영화 시도도 얘네가 먼저 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되게 약오르겠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마블 같은 경우는 캐릭터 하나가 나오고 걔가 좀 성공을 하면은 그다음에 어벤져스를 묶어가지고 다 같이 나오고 또 캐릭터 선보이고 또 어벤져스를 묶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DC 유니버스는 그 과정을 다 건너뛰어버리고 이제 2016년에는 이제 악당들이 우르르 나오는 영화도 나오게 할 거고 네네. 뭐랄까 캐릭터 소개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하려는 속셈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급하니까 먼저 다 지금 보여주고 싶은 급하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 이제 당분간은 DC 확장 유니버스는 멈추기 힘들 정도로 이제 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최근은 배트맨 놀란 감독의 배트맨 빼고는 전부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놀란 감독의 배트맨과 뭐 슈퍼맨 리턴즈가 성공만 했어도 사실 다음에 바로 묶을 수 있었는데 네. 아니면 그린런턴이 성공만 했었어도 그쵸. 그거랑 배트맨이랑 묶든지 뭘 네. 했을 텐데 배트맨 빼곤 다 실패해 버리니까 묶을 게 없는 거. 그렇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맨 오브 스틸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새롭게 배트맨 만들고 해서 이제 막 근데 막 그렇게 캐릭터 묻고 넣어보자, 이제. 싶은 거는 알겠어요. 네. 근데 왜 지금 어쨌거나 관객의 입장에서는 배트맨도 좋은 사람이고 슈퍼맨도 착한 사람인데 왜 좋은 편끼리 싸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는 이제 저스티스라는 이제 만화가 네. 네.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죠.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가 지금 히트를 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일반적인 관객의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저스티스라는 거를 예. 영화 제목 앞으로 나올 영화 제목이라는 걸로 알지 예. 사실 그게 만화로 이게 막 너무 승용이 됐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 지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떼버렸다고 말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떼버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아. 세계관은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예. 다음 주에 할 배트맨 v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 내용을 보면 네. 그 슈퍼맨이 영화상 제대로 안 나와서인데 메트로시티를 다 파괴해버리거든요. 그 고드 장군하고 싸우고 외계인들하고 싸우면서 그죠. 예. 완전 박살을 내버려요. 슈퍼맨이 슈퍼맨이 음. 메트로폴리스라는 도시를
지금 그 맨 오브 스틸에 나온 도시가 그 도시를, 메트로폴리스인 거죠. 메트로폴리스야. 예. 근데 그 도시에 근데 엄청 부시고 다니잖아요. 지금 뭐 네, 그거죠. 건물들도 거의 다 부시고 네. 다 막 부셨죠. 이게 그 둘이 꽝, 조드 꽝 장군이랑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가로로 치고 다니는 바람에 그렇죠. 그것도 있고 거의 뭐 고층 그 건물은 테라포밍 다 한다고 날아가고. 건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테라포밍, 뭐 예. 하여튼간에 메트로폴리스를 뽀갤 적에 그 도시 바로 옆쪽에 있는 도시가 고담시예요. 배트맨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영화 시작이 아마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슈퍼맨이 싸우면서 자기 고담시에 있는 건물이 뽀개지는데 그 건물 중에 하나가 배트맨의 건물 중에 하나가 뽀개져요. 근데 그때 다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슈퍼맨이 인류의 이제 뭐 구원자다,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배트맨은 외계인을 못 믿겠다. 그래서 배트맨하고 싸우는 거, 배트맨과 슈퍼맨이 싸우는 걸로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배트맨은 이미 배트맨 활동을 접고 은퇴한 이후예요. 네. 무슨 소리냐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은퇴하면 끝나잖아요. 그 은퇴하고 한참 그래서 지나서 속편이 되는 거예요. 소편까지는 아닌데 설정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소편이라고 지금 계속 하면 속편이라고 속편이라고 지금 하면 논란이 논란이 아니라 홍보를 제가 하고 나와야 다닌다고 나와야 제가 되니까. 응. 들었는데 소편은 이제 맨 오브 스틸의 소편인 거고 네. 배트맨의 소편이 아니라고 하지만 설정은 좀 영화를 봤으면 세계관을 아니 이해할 그러니까 수 맨 있게. 오브 스틸의 속편이 그래서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네. 예. 지금 일어난 그 조도 장군과의 이 전쟁으로 때문에, 인해요. 네. 그거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다음 얘기가 그렇죠. 예. 이제 배트맨이 같이 나와가지고 예. 진행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맨 오브 스틸의 속편은 따로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언맨 시리즈 따로 나오고 토르 시리즈 따로 나오는데 어벤져스도 있고 또 거기서 영향받아서 또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아. 설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파생되는 그 다음 스토리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예. 예. 서로의 설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 뭐 음. 일정 주기별로 다 같이 어벤져스처럼 다 같이 나오는 영화 나오고 또 그 사건으로 변형된 것들을 캐릭터한테 다시 영향을 주고 이런 설정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맨 오브 스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슈퍼맨 영화는 아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리고 배트맨 영화일 것 같아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후로 스토리가 지어지지만 크리스찬 베일이 나오진 않는다. 그렇죠. 예. 벤 애플렉이 이어받았다. 예. 근데 어느 정도는 놀란 감독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리고 놀란 감독이 감독을 했던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후속의 세계관은 가져올 것 같은데 그렇죠. 확실하진 않죠. 당연하죠. 네. 마블은 어쩌다 보니 굉장히 많이 접하게 돼서 네. 그 세계관을 이렇게 저렇게 묶어놔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빨리 되거든요. 근데 마블은 이게 확 딱 DC는 오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DC가? 예, DC는. 마블 같은 경우는 뉴욕이라든가 실제 있는 도시를 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데어데블하고 또 뭐 있지? 여자 나오는 여자 요원. 그거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헬스 키친이라는 걸 장소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헬스 키친이 어디 있는 도시냐면 포스터를 보면 데어데블이 서 있고 멀리 A자 그림 그려져 있는 스타크 타워가 보여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산이 정도 보이는 뭐 그런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 근처란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DC 쪽에서는 메트로폴리스 그리고 고담 이런 것처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전히 생뚱맞은 우리가 네. 듣지 못한 도시가 있는 것과 뉴욕이라든가 뭐 맨하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블은 안 봐도 그 뉴욕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있어서 여기구나라는 거를 알겠는데 이 메트로시티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오늘 전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드 장군이 부신 그 동네가 거기구나라는 거를 지금 이해가 좀 그래도 됐어요. 고담은 네. 좀 들었죠. 고담은 워낙에 고담으로 배트맨 때문에.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배트맨 시리즈가 근데 많이 고담은 나왔었으니까. 그냥 뭐 미지의 그 어느 도시인 거지. 그게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인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담은 근데 그 팀버튼 감독의 이 이미지를 잘 심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 어둠과 이런 이미지, 펭귄 아저씨랑. 그거를 이제 놀란 감독도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향을 네네. 다크나이트 네. 보면은 되게 많이 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버튼이. 아마 이번에 나오는 이제 맨 오브 스틸에서도 맨 오브 스틸 아니라 저스티스의 시작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그쵸. 고담의 어떤 그 이미지를. 고담 시티와 메트로폴리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긴 한데 만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항구 도시 있잖아요. 약간 그 온폭파인인 것 같아. 바다를 둘러싸고 온폭파인. 네. 네. 그걸 만이라 부르는데
그거 하나 사이로 떨어져 있대요. 아. 그 고담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부산하고 보면 제주도 정도 되나요? 그 정도까지도 아니 더 제 가까워요. 생각에 남해? 남해? 울산하고 부산 정도가 아닐까요? 부산, 아, 부산?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해서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정말 가깝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 조으로 같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건물 하나가 아니라 음. 고담시도 엄청난 영향을 엄청난 받아야 피해를 되는 거 받았죠. 아니에요? 그렇죠. 어. 엄청난 인천이랑 송도 정도 아닐까요? 그건 붙어 있어요. 정도 있지 않을까?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거의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담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은 항구가 정말 많이 나와요. 계속. 네, 네. 맞아요. 그게 이 영향인 거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설정이 그거니까. 네. 그 바다 강을 건너서 저 멀리 가면은 메트로시티인 거고 네. 거기 슈퍼맨이 있다는 설정이 아. 있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여튼간에 설정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이거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트리스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97년 영화인 가타카라는 영화가 생각났는데 아, 네. 이게 유전자 조작이 이어서만 아이가 태어나고 네. 그 아이가 태어날 적에 직업이 정해져 있어요.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는 건 불법인 세상에서 네. 주인공 남자가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작하고 하는 그런 걸로 발생되는 이야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세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여러분들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미래가 오는 첫 번째가 아마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오면 수명이 아마 제한을 해야 되니까 인구 제한을. 네, 인구 제한을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 가타카요? 네, 가타카. 가타카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소재로 많았죠. 있는 많- 영화가 많아요. 엄청 많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아침에 혈당 체크해서 이 사람이 몸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다 확인해가지고 지금 근데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의 시작이 재앙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인류가 몇이 안 되고 그 인류가 남아있는 그 작은 작물들이나 이런 자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구가 이제 제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큰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도 피하 복제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게 가능한 시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모든 걸 다 떠나서 이게 그러니까 인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면 예, 안 되는 그- 거죠, 사실은. 사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근데 그거에 예를 반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영화도 많이 나오고 자아 실현을 해가지고 꿈을 찾아가는 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직업을 그런 게 꿈으로 볼 수 있어요. 없는데. 근데 그 스칼렛 요한슨 나왔던 영화인데 아일랜드 같은. 예, 아일랜드 같이 복제로 태어나서 본인이 인간인지 뭐 인간으로 알고 살다가 부속품으로 사용하고 버려지는 네, 그렇죠. 그거는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버렛미고라는 영화도 좀 내용이 비슷한데 액션을 뺀 그 아일랜드랑 똑같아요.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진짜 인격체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부품만 지금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뭐 간만 생산한다든가 심장만 분열시켜서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문제는 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준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얼마나 욕심을 내는가에 네. 따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영혼이라고 제가 네. 온몸이 다 여기저기 다 아파요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만약에 저랑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약에 진짜 부품처럼 육체를 교체를 만들어서 해요. 한다면, 교체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 거죠. 지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제가 이제 어떤 수술을 통해서 뇌만 옮기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DNA로 뭐 이렇게 요새 만드는데 그 머리만 옮겨서 네. 이식하는 그 러시아에, 수술도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하고 있죠. 시도를. 영혼이 없는 네. 저희가 똑같이 잘하는데 얘는 이제 열심히 운동을 시켜요. 네. 계속 그 본인이 하는 운동 말이야. 선수로 거듭나는 아니 거야. 운동 막 시켜요. 그래서 몸도 좋고 건강하게 네. 그 건강한 곳에서 계속 하다가 네. 나이를 좀 적게 먹게 계속 이렇게 조절도 하고 신체 나이를 젊게 네, 유지하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막 60, 70, 80 정도 됐을 때 네. 거의 한 20세 바꿔. 정도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나이 네. 때쯤 또 하나의 얘를 만들어서 얘도 계속 돌고 그런 미래도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근데 지금 그런 게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굳이 몸을 바꾸지 않더라도 X선 같은 걸 이렇게 쬐었을 때 세포가 젊어진다거나 그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항상 뭐 그냥 항상 원하는 나이대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는 아마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봤을 때 어떤 나무줄기 같은 데서 태아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기술이 가능해졌다면 사람들이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풍토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태아를 그런 곳에서 자라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맞아요. 그 네. 출산을 하면서 사망하는 인구가 꽤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출산 사망도 그렇고 뭐 네. 사실 1년 뭐, 동안 불편하잖아요, 움직이는 네, 게. 1년 동안 뭐 자기 뭐 조절도 임신을 해야 되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일도 그만둬야 생기는 되고. 그 병들도 네. 있고 맞아요.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를 낳다가 음. 아이가 산모에 그 핏줄을 걸고 나와서 출혈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별의별 경우 다 굉장히 있는데. 케이스가 진짜 다양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임신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 네, 중에 저도. 한 명이지만 그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잔인한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도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경악할 일을 갖다가 과학적인 기술에 맡기고 있는 것들이 은근히 근데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치과거든요. 치과가 와요. 잇몸에 그냥 드라이버 그 너트 박는 거잖아요. 맞아요. 임플란트가 그거죠. 옛날 같았으면 정말 이게 상상도 못할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보이니까 치과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정형외과, 외과 네, 다 뭐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철식도 지금 모이 받고. 허리에 철심 받고 뭐 어깨 뼈도 부러지면 그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호치키스로 이렇게 박아서 뼈를 붙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녹슬지 않는 적인 거죠. 허리 디스크 수술할 때도 그 수액 빼고 그 연골 같은 부위죠. 네, 그거 네. 빼고 실리콘 박는 수술도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상 이게 자세히 안 따지고 들어가는 거고 내가 안 아프면 다행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뭐 사실 라식 수술도 비슷한 것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요. 눈에다 레이저로다가 그냥 눈에다가 레이저를 쏜다는 게 사실 안경을 쓰고 살면 돼요 평생. 사실 아니 근데 저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되게 라식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옛날에 해서 아. 엑시머라는 게 유행을 할 때 그때 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라식보다 뭔지 더 구식 방법이어가지고 더 힘들고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두 분 다 눈에다 레이저를 쏘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방법까지 여기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여튼간에 네. 더 그래서 낫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음. 레이저를 쏠 때 진짜 고기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동공도 이것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는 그 되게 기분 나쁜 그 누릿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열기가 이렇게 후쿠누쿠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느껴지면서 정말 큰일 날까봐 눈은 못 감겠고 눈 감았다가는 진짜 막 큰일 날까봐 막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편리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한 예를 들면요.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를 일단 핸드폰 뒤에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갑을 꺼내서 넣었다 뺐다 하기 저기 귀찮으니까. 버스 카드 딱 찍기 귀찮아서 네. 그걸 핸드폰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핸드폰 케이스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를 몸에다가 심을 수 있으면 심으시겠어요? 그거 저는 지금 안 이미 할래요.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아니 네. 그게 이제 막 해외 토픽 이런 데 나오는데 네. 사실 인식하는 부분은 칩이잖아요. 네네네. 칩을 손등에 예, MIT 예, 본인이 해가지고 박사님 중에 있어요. 예, 그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서 종교 얘기로 넘어가면 뭐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종교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그래서 그 666 하면서 바코드를 바코드를 몸에 바르게 되면 박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멀지 않은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을 네. 하면서 살고 저는 있거든요. 예. 이게 편리함에 증명이 된다면 그리고 몸에 아무런 해가 없다면 네. 분명히 진짜 많은 선풍적으로 사람들이 다 할 심기 시작할 거예요. 거고요. 그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그 구글에서 제가 구글 빠랑에 증명이 되는데 구글에서 준비 중인 게 하나가 있어요. 뇌에 올리는 칩이 있어요. 네네네. 어떤 식이 되냐면 그걸 올리면 뭐가 좋냐면 그 지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주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각기동대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언어를 그 위에 다운로드 받으면 자기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영어를 영어를 유창하게 하죠. 할 수 있고 아, 네. 뭐 중국어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헬리콥터를 운전하고 싶어요. 그 매트리스처럼 헬리콥터 조종법 다운로드 해줘. 그러면 바로 조종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파고 때문에 이거 난리쳤을 적에 그래서 이번 주를 솔직히 말하면 공각기동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인공지능 관련돼서 좀 얘기하고 싶다고 그렇죠.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또 이제 인공지능이 안 좋은 쪽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네네. 좀 잠잠해진 다음에 나중에 하려고 접어놓은 것도 있었는데 역시 빠. 예, 구글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예. 나오기 별로 안 좋아서. 근데 뭐 어튼간에 이런 세대가 시기가는 어떤간에 이런 시기는 조만간에 올 것 같고 그때 네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는 많이 다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적에 스마트폰을 거부한 사람도 꽤 많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 다 쓰고 있잖아요. 나중에 미래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그럴 것 보기엔 같긴 제일 해요. 앞선 미래 중에 몸에 장착할 게 일단 신용카드하고 또 하나가 있는 게요. 전화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붙이면 소리가 들리는 기술은 개발돼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데 네네. 그 스마트 워치. 워치예요. 근데 그걸 찬 다음에 전화 받을 적에 손을 주먹을 쥔 다음에 그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펴면은 전화기처럼 되잖아요. 네네. 이걸 귀에 대고 이렇게 하면 그 귀에 들려요? 대고 새끼손가락 말을 하면 통화가 되게 아니면 아니, 검지 이게 마이크에서 근데 귀에 대면은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죠. 파장 때문에 고전도 가능하다고 현상으로 하더라고요. 통화할 수 아. 있게 이렇게 네. 해서 지금 말하는 기술을 음. 그 CES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네. 기업이 있거든요. 오 대박. 되게 신기하다더라고요. 네. 들린다고 소리가 그냥 이어폰 없는데 귀에만 대고 소리가 들린다고. 예, 저는 일단 그 기술은 제일 먼저 몸에 그 심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그런 세세한 기술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짜 일반화가 돼서 굉장히 우리가 옛날 미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자동차가 떠다니고 막 이런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지난 빅쇼트에서 나왔던 빵 오빠가 하던 그런 생활로 회귀를 하는 사람과 있겠죠. 미래 생활을 이제 즐기는 그걸 누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약간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저는 나는 빵 오빠를 따라야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아마 세주 씨는 미래지향적인 생활을 저는 굉장히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위치 정보 같은 게 다 해킹당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네.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저는 걱정되는 거 하나가 저도 이제 새로운 것을 다 해보고 싶은 사람인데 사실 저는 영생이 제일 두려워요. 사실 저는 분명히 죽음 뒤에 분명히 훨씬 재밌는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옥이고 지옥을 벗어나서 이제 이것도 좀 딴 얘기긴 한데 네네. 저희 할머니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관한 그런 교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요새는 그래서 성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방송으로 네네.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구나. 저번에 갑자기 뜬금없이 할머니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쑥 하고 빠져나가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미처 밑에를 쳐다볼 겨를도 없대. 근데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상태로 그냥 탁 천당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보고 죽은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고 약간 그 얘기를 하면서 해주셨는데 그러면 할머니는 그게 좋을 것 같아? 했더니 뭐 좋다는데 뭐 나쁘게 하겠어?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가 네.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세계로 이동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영생이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사후 세계가 분명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 여기다가 이 좋다고 몸을 하더라고요. 여기다 구속시켜 놓고 여기서 살라 그러면 그것도 좀 아닌가. 그런 말도 생각이. 있어요. 네. 현세가 이게 지옥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인턴 생활을 좀 하다가 좀 이제 깨달음을 예, 얻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잘 그다음에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직원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관문이야 시험. 시험 관문에서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는 상황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가 예전에 이웃집에 신이 살았다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네네. 그 감독이 예전에 미스터 노바디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보면은 더 이상 인류가 죽지 않게 된 상황에서 네네. 이제 유일하게 수명 때문에 죽게 되는 한 노인의 이야기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또 새로운 충격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영화 근데- 얘기로 좀 네, 들어와서 네. 얘기 좀 해볼게요. 영화상에서 보면은 슈퍼맨의 아버지 칼 엘이 나오잖아요. 네. 이분이 과학자인데 러셀 크로우는 프로 권투 선수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과학자가 너무 잘 싸우지 않아요? 장군하고 싸우는데 아니죠. 1대1 떠가지고 이겨. 주먹질 팍팍팍 치고 원투째 보셨어요?
과학자들 그게 뭐냐면 나무줄기 같은데 태아들이 다 달려 있는 상태에서 러셀 크로우도 그렇고 조도 장군도 그렇고 너는 과학자로 태어나 너는 전쟁터의 군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태어났어도 태아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굉장히 우량해 정말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는 아 그렇게 그러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이제 유전자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의 상위 계급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로 회의에서도 같이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부인인 라라도 라라 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자막이 그 되는구나. 많은 유전자 중에서도 우월한 유전자를 뽑아서 그들은 세팅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 정도 싸우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도 과학자라서 되게 어이없이 그냥 칼 한 방망 맞아서 죽는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고경명은 네. 좋은데 네. 체력이 빵인 거구나. 어떤 간에 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비행기를 타는데 이 카렐만 용 같은 용을 걸 타요. 타죠.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바타의 토르크 막토를 타는 맞아요. 사람이라서 아. 얘건 잘 싸우는 거 아닌가. 그 완전 벤츠급인 거 아니야. 사람들이 아바타 용이 그거거든요. 똥차 타고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다가 벤츠 딱 그쵸. 타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영웅이라 모시면서 맞아. 완전 물질 만든 중에 영화인데 이것도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이 그거 타는 들어가지고. 것도 저는 조금 뭐지 싶었거든요. 이 사람은 과학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연분만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약간 아까 잭이 얘기했던 그 미래지향적인 파와 빵오빠파 중에서는 이 사람은 빵오빠파가 빵오빠파. 아니었던가. 그것도 있을 네. 수 있고 약간 과학자가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생물학 분야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빵오빠가 낫겠죠. 누군지 궁금하시면 이 빅쇼트 편을 빅쇼트 보세요. 편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어쨌든 과학자도 이상했었고 하여간 네. 초반에 있는 클립톤 행성은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급속도로 진행돼가지고 네. 갑자기 막 행성 폭발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지금 일단은 슈퍼맨은 지구에 보내야겠고 앞에 희할 게 걔를 너무 많고 괴롭힐 조드 장군도 설명해야 살려서 되고, 보내겠고 하니까 앞에를 조금 되게 막 서둘러서 이거를 네. 마무리해가지고 딱 터트려버린 그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것도 네. 많았어요. 조도 장군 또 나오더라고요. 내일 한 영화에서 또 나오죠. 네. 네네네. 근데 그거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으니까 말 안 네. 하기로 하고요. 아니 뭐 스포가 아니라 광고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아니 그 광고가 아니라 뭐죠? 예고편. 예고편에 예고편에. 예, 조도 장군이 출연합니다. 슈퍼맨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네. 제 생각에 이 슈퍼맨이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인데 어릴 적에는 사람 구함답시고 난리치던 얘가 슈퍼맨이라는 감투를 딱 쓰더니 도시 파괴하는데 주저감이 없어요. 그 재난 전문가가 계산한 게 있는데 사망자만 12만 9천 명이 넘을 거고 부상자는 100만 명에 가까울 거면 실종자도 25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래서 피해액이 7천억 달러가 넘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킬로짜리 핵폭탄이 터진 것과 맞먹는 위력의 충격을 슈퍼맨이 줬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또 감독님의 편에서 얘기를 하자고 네. 하면 하나뿐이 없는 지구인 엄마를 조드 장군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위협을 했죠. 네. 그래서 얘가 돌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평정심을 모든 걸 잃고 돌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든 생각이 그것도 있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죽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기 어머니 때리려고 했다고 때린 것도 아니고 때리려고 했다고 목졸랐나? 위협했다고. 목졸랐나 이거 했다고 갑자기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 상관없다고 막 다 부셔버리고 그냥 그거를 그거는 그- 진짜 되게 어이가 없긴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초의 사태를 만든 다음에 더 그쵸. 웃긴 거는 그 자기 여자친구는 아니지 그냥 생판 모르는 여자인데 그 여자랑 뽀뽀를 키스하면서 그냥 끝내. 아니 사람들이 근데 구해주질 않아. 제가 한 제가 명도 구해주질 보면요. 않아. 제가 보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배트맨이 네, 열받은 거죠. 화가 났어. 그렇죠. 네. 이제 그게 내용을 이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블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마블은 싸움을 하려고 하면 공토로 가자 그러고 끌고 가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슈퍼맨은 약간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네.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드래곤볼에서 손오공은 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터로 가서 싸우는 설정이 있거든요. 물론 네. 그 작가가 그림 그리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밀어버리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건물 다 그려야 되니까. 네. 여튼간에 슈퍼맨도 메트로폴리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캐릭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이 그냥 마음껏 싸우면 다 이길 수 있는 적들인데 시민들도 구출해야 되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힘을 마음껏 못 써서 이렇게 밀리는 장면들이 많은 캐릭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막 다 뽀개고 난장판을 쳐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제 예상은 예. 내일 개봉하는 저스티스 시작에서 음. 배트맨이 너 왜 그랬냐? 그렇죠. 맞아 그거요. 너는 왜 따지라고? 시민들을 구하지 않고 왜 거기서 위험하게 했냐라고 그래서 해서 난 널 믿을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슈퍼맨이 배트맨한테 이제
아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이러면서 화해하면서 끝나지 않을까. 처음에 이 영화 볼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슈퍼맨 캐릭터 저렇게 맞아요. 만들었나 네. 그랬는데 이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이제 너무 DC를 부셔도 묶는 너무 부시니까. 그렇죠. 이 DC를 묶는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캐릭터 그렇죠. 하나만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거 하나가 다이안 레인이 어머니잖아요. 마샤 켄트 어머니잖아요. 근데 너무 평정심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키우기는 했지만 네.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케빈 코스터도 장난 아니죠. 네. 네. 되게 멋있게 퍼풍을 부르치는데 손 딱 내밀고 고개 오지마. 돌리면서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 두 분은 정말 신선에 가까울 정도의 경지를 가지고 계시고 맞아요. 되게 단면적이야. 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물며 맞아요. 외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을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도 되게 담담해. 정말 너무 담담하고 그들이 가고 나서도 찬찬히 앨범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잘 남아 있어서 다행이네. 약간 그러니까요. 너무 평정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기자로 나오는 여주인공이죠. 어찌 루이스 보면 레인. 예. 루이스도 사실 그렇게 예쁘지 않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에이미 아담스. 아 그냥 배우로서는 예쁜데 네. 그 여기자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하는 네, 행동들이나 맞아요. 그건 그래요. 뭔가 네. 슈퍼맨이 그렇게 사랑에 빠질만한, 홀딱 빠질만한 그런 짓을 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떨어지는 거 2번 잡아가지고 구해주고 나서는 진짜 사랑이 혹 빠져버렸잖아요. 슈퍼맨이 이 영화상에서 구출한 사람이 딱 2명이 있는데 자기 엄마와 이 여기자예요. 여자. 한 명도 구하질 않아. 아니지. 어렸을 땐 구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슈퍼맨이 된 다음에 제 말은 슈퍼맨이 되기 전에는 많이 구했어. 네. 많이 구했는데 슈퍼맨이 되고 나서는 안 구해. 안 구해. 자기 목적을 잊어버렸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떡밥으로 네. 이제 이번 예고편 저스티스 시작 예고편에서 계속 나오는 게 꼭 왕 같잖아요. 지금 슈퍼맨이 네. 그렇게 신이 됐죠 완전히 진짜. 그러니까 어떤 왕국의 왕처럼 표현을 해요. 그 네. 예고편이 네. 아. 그 사람들이 막 근데 그건 약간 스포일러 될 수 있는데 네. 환상일 거예요. 확률이 커요. 환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환상 생각이다. 상상. 네, 누군가의 환각이거나 상상이거나. 아 누군가의 상상일 거다. 근데 지금 출장 갈 이 것 맨 오브 같은데. 스틸에서도 그 아빠하고 엄마가 막 이렇게 옥신곡신 할 때도 이 아이가 거기에 그러니까 지구로 보내지면 신이 될 왕따를 거다. 당하거나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얘는 신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그들과 다른 능력을 가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그쵸. 다 통솔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슈퍼맨이 좀 자아를 좀 약간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시점에서는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왕이 사람도 되려고 아니고, 막 그러는 걸 배트맨이 정신 차리게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쵸. 약간 드네요. 그리고 약간 자리가 사람을 좀 만든다고 그렇잖아요. 이 네, 맞아요. 감투를 쓰고 그러니까요. 내가 이제 옷 때문에 그래, 옷 때문에. 습한 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의 능력에 대한 실험도 계속하고 그렇죠. 맞아요. 막 벽도 부시고 뛰어다니고 막 우주까지 날아갔다가 막 이제 팬티 혼자서 입는 것도 배웠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못 모르고 날뛰는 막 그런 느낌? 그렇죠. 예. 맞아요. 그걸 좀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네. 배트맨이 혼내주러 왔다 씨. 그렇죠. 그런 느낌인 혼나겠어. 거죠. 예. 클락 켄트일 때 말을 좀 해보자면 네. 클락 켄트가 이제 술집에서 알바할 때 사람들이 싸우면서 이제 밀리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원양어선에서 선원을 일할 때는 네. 선장이 미니까 그냥 밀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느낀 바가 하나 있는 게 선원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슈퍼맨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거는 내가 힘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니, 그래도- 슈퍼맨이 그래도 선원이 어. 밀었을 때도 밀리면 안 되는 건가?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총알이 날라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맞으면 다치나?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튕겨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자기가- 근육 빡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잖아요. 슈퍼맨은. 슈퍼맨 그렇죠. 일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면은 그냥 툭 묻어서 쓰러져야지. 저도 그 선- 장면이 선장이 좀 이해가 안 날아갔어야지. 갔어요. 예. 그러니까- 선원이 이렇게 밀쳤어 구해주려고 밀쳤는데 음. 그땐 밀리고 음. 예, 나쁘게 밀리면 안 밀리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일부러 넘어졌나? 캐릭터가 모르겠어요. 캐릭터가 좀 이상해. 근데 전체 반반적으로 근데 봤을 거기서 때. 제가 약간 느낀 것 또 하나는 네.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잖아요. 그 비싼 차를 자동차, 다 부시면서. 트럭을- 저 그것도 이해 안 갔어요.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의 슈퍼맨의 인성이 네.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 완성이 안 된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DC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DC 캐릭터에서 슈퍼맨이 너무 먼치킨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슈퍼맨의 약점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능력을 계속 그 아래로 내리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뭐 시간을 돌리는 능력도 없애버리고 막 하고 네네네. 있는데 아. 그 중에 하나가 슈퍼맨의 정신력이 되게 약한 걸로 나와요. 아, 그래서 정신지배 같은 거 당해서 악당이 되는 캐릭터도 많이 나오고 그럼 아, 그래요? 예, 경우가 그래서 좀- 배트맨이 이길 수 있는 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신력이 약한 걸로 괴롭혀서 이기기도 하거든요. 아. 네. 뭐 그런 걸 따져보면 약간 정신력이 부족하니까 자기 제어를 못해가지고 그런 걸로 초반에는 더 표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너무 못됐군요. 영화 캐릭터들이 너무 다 평면적이라서 나이에 비해 정신 연령이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해요. 얘가 33살이잖아요. 예. 지구온 지 33살 됐다고 예. 하는데 33살 치고도 너무 늙어 보이기도 하고 아, 외모는 그런데 네. 정신 연령은 좀 낮은 것 같기도 그쵸. 해요. 네. 이상해요 예. 캐릭터가. 이게 33살이니까 생각나는데 예수가 죽을 때 나이가 33살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가요? 예. 그거랑 근데- 또 연결해서 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켄트가-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켄트가 그 성당 가잖아요. 네. 마지막에 자기가 정체를 밝히려고 할 적에 네. 그때 예수상이 망토 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어. 그리고 예수 캐릭터랑 비슷한 게 물론 캐릭터를 이렇게 만드는 건 하겠지만 지구가 아닌 다른 세상에서 와서 지구를 예수상이라고 말씀하신 게 벽에 네. 걸려 있는 십자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서 있는 동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님께 상담을 받을 때 자신이 투항해도 조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성당 유리창의 스텐실로 빨간 망토를 두른 예수가 하늘로 날아 갈 듯한 포즈의 그림이 있습니다. 다시 예. 봐야겠군요. 근데 그것도 있었고 지구에 내려와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한 사람도 슈퍼맨인 거고 예수인 거고 그런 건 좀 되게 비슷하고 예전에 이 영화가 이제 개봉했을 음.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많았었죠.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캐릭터를 약간 따오기 위해서 그런 거 설정을 좀 더 한 것 같아요. 일부러 나이도 33살이라는 걸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아까 떡밥이라고 잠깐 얘기하다가 네. 마시기는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그 얼음 밑에 음, 갇혀있던 그 우주선에서 뚜껑이 하나 열려 있어서 그쵸. 저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기는 네. 했었어요. 그게 영화 나올 적에 미국에서 만화가 같이 연재됐었어요. 단편으로 쭉 짤막하게. 아. 그때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슈퍼걸이라고 슈퍼맨의 사촌 인격인 그런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우주선은 언제 와가지고 그 빙하 밑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영화상에서는 몇 억 년 전을 나오잖아요. 네, 네. 어. 근데 그때 클립톤 행성에서 보낸 건 아니잖아요. 어, 슈퍼맨이 지금 행성이 폭발해서 음. 내려온 거는 지금 33년이 된 거고 그리고 그리고 그 우주선이 이미 과거에 완전 그쵸. 과거에 그 만몇년 전에 예, 만년에 왔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클립톤에서는 지구를 정복하고 클립톤화 하려고 그 배아 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딱 인큐베이터겠죠? 그게 인큐베이터까지 달려 있는 우주선을 이미 보냈던 건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슈퍼걸이라는 드라마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드라마랑 영화가 안 이어지니까 약간 별개로 들으세요. 그 드라마상에서는 켄트를 보낸 다음에 이 켄트가 너무 어리니까 그 아기를 보내줬으니까 이 아이를 보호하라고 12살짜리 슈퍼걸을 보내요. 아. 근데 이 여자애가 늦게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돼서 이미 자기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슈퍼맨인 상태에서 12살짜리 여자애가 도착을 한 다음에 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돼버린 거죠. 네. 시기상으로는. 아. 그래서 발생되는 그 드라마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긴 해요. 네. 그 시공간의 이런 연속성 때문에 약간 뒤틀어져가지고 나이대가 어긋난 거거든요. 아마 영화상에서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클락 켄트를 보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보내진 우주선이지만 시간 차이로 인해서 더 과거로 갔을 수도 한참 있다. 일찍 도착한 거죠. 아. 근데 그럼 타임워프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그쵸. 도착하는 시간대가 설정이. 너무 일찍 도착한 거죠. 근데 이거를 영화상에서 나중에 떡밥으로 깔아놓은 거긴 한데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여자가 나오는데 원더우먼이 나오나요 이번에 출연이? 원더우먼도 나오죠. 근데 그게 그거 아니 슈퍼걸 원더우먼은 아닐까요? 아예 다른 존재예요. 원더우먼은 아마존에서 네. 태어난 여전사예요. 네. 그냥. 그저 피줄이 다른데. 응. 예고편에 나오더라고요. 그쵸, 네 나오죠. 친구냐? 응. 아닌데 네 친구야? 아닌데. 아 네 편이냐? 뭐 아닌데 아. 우리 편. 그럼 누구 편이야? 이러면서 음, 이제 하던데. 그렇죠. 아마 그래서 나중에 나올 영화상에서 슈퍼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다 뽀개버렸으니까 모든 것들을 네네. 기록은 다 지워진 거죠.
지금 그 우주선 자체는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보겠죠. 아 보겠나? 네. 네. 그 조드 장군이 타고 아, 튀는 거를 슈퍼맨이 네네네. 가가지고 눈으로 다 레이저 써가지고 다 네네네. 잘라버리잖아요. 결국에 남은 거 아무것도 그래서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음. 지금 타고 왔던 아기 때 타고 왔던 우주선도 같이 폭발시켜 버려서 없고. 예. 그럼 미사일처럼 도장도 써버렸죠. 지금 남아 있지가 않고 도장도 거기 박아서 같이 박아서 터졌으니 인감지명도 이제 그 없으니까 다른 세계로 날아갔어. 보증 못 근데 써야지. 그게 지금 블랙홀처럼 다른 우주로 얘가 빨려 들어간 거지 터져서 없어져 버린 건 아니잖아요. 폭파된 걸로 나오지 않아요? 블랙홀로 빨리 들어서 이제 파괴된 걸로? 파괴된 거죠. 하게 된 거예요. 네. 뭐 나중에 영화 설정을 바꿔가지고 어디 갔다 해주고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마 뽀개져서 다 없는 걸로 나올 거예요. 블랙홀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인터스텔라밖에 없어요. 왜요?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옛날 영화 있었는데 계속 거- 죽어도 다시 하루를 시작하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다면 영화를 다시 정리하죠. 네. 이 영화를 보시고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평 별점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 영화 맛있었던 부분은 네. 화려한 액션, 음. 진짜 액션 시원시원하게 찍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에서도 날아다니면서 싸우긴 하지만 좀 어설펐거든요. 근데 그게 좀 더 완벽해진 연출로 아무래도 드래곤볼을 되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예.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을 많이 참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연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뭐 액션이 정말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그렇게 뭐 신선해요. 어떤 느낌이 그게 맛있었던 부분이고 맛이 없었던 부분이라면 진짜 이렇게 뭔가 중간중간 구멍이 난 기분이 약간 들어요. 여러 가지 뭐 세이주 씨가 다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도 저도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튄다? 왜 이렇게 튀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한 거.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맛이 없었던 부분. 하지만 뭐 추천하고요. 또 추천하는 이유는 또 아무래도 저스티스의 시작이 정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기의 대결 꼭 보려면 이거 맨 오브 스틸 꼭 봐야 되니까 맨 오브 스틸 보고 바로 이제 세기의 대결을 한번 극장에서 구경하셨으면 좋겠고 그 예고편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세기의 대결이야 하면서 예 거기 뭐 미친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원에 맨 오브 스틸 나오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그 기자가 준 정보 준 사람? 아닐 수도 있겠다. 모르겠네. 뭐 어쨌든 나오니까 꼭 추천하고 별점은 그래도 확 재밌다 막 와 미치겠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점은 3.5점 정도. 그래도 후하게 주시네요. 네. 이것도 후한 건가요? 아니, 말씀하신 거 너무 달라가지고 네. 막 재밌지도 않고 막 뭐 재밌진 않아요. 구멍도 많았다고 하면서 3.5점 주셨다고. 솔직히 추천은 하지만 맨 오브 스틸 그래도 슈퍼맨인데. 저스티스의 시작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네. 물론 DC가 말아먹은 그 수많은 그 히어로들 중에서는 역작으로 잘 나왔죠. 네. 한 줄 평은 네. 슈퍼맨은 또 다시 돌아왔다. 네. 슈퍼맨 리턴즈군요. 그러네요. 결국은 돌아왔어요. 네, 저는 슈퍼맨이 가장 이제 인상이 깊은 배우는 크리스토퍼 리브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슈퍼맨이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을 이제 봐왔는데 요번에 굉장히 세련되게 리뉴얼이 된 느낌? 네, 네.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의 뭐 액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건 다 좋았는데 지금 뭐 한세 씨하고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사실 그런 구멍들이 제가 세세히 따지면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이런 거 아니야?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조금 많았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게 지금 조금 맛이 없었던 부분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예전에 한번 보고 요번에 이제 녹음하면서 다시 본 거라 사실 좀 복습하는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이 배우에 대한 약간의 느끼함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 슈퍼맨을 때문에 하려면. 이제 다음 저스티스 리그를 조금 기대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했던 그 배우들이 얼마만큼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바뀔지 그거를 오히려 좀 기대하게 만드는 이번 편은 정말 밑밥이었구나. 그냥 다음 편을 위한 준비가 아닐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다음 편을 보기 위해서는 꼭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영화는 사실 슈퍼맨이라고 하면 모든 영화를 다 봐도 될 만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추천이고 저도 평점은 3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줄 평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난 로 정말 마치겠습니다. 기대돼요, 근데. 예. 왜냐면 그렇군요. 액션이 정말 화려했기 때문에 이제 네. 또 수많은 캐릭터들이 더 출연하는 근데 이 맞아요. 영화가 얼마나 액션이 더 재밌어질까. 사실 슈퍼맨을 기대되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영화를 봤다라고 하면 더 재밌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슈퍼맨들을 봐오다 보니까 좀 너무 이렇게 뻔한 것들이 좀 많았나 싶기는 해요. 예. 그렇군요. 네. 크리스토퍼 리브 말했으니까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네. 영화 마지막 부분쯤에서 슈퍼맨이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광선이 내려오는데 그걸 뚫고 올라갈 적에 네네네네. 그때 얼굴이 약간 CG로 크리스토퍼 리브 아. 얼굴로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은 맞아요. 저는 약간 이게 얼굴이 녹아내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인공 얼굴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걸 일부러 CG로 약간 아. 바뀐 것 같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뭐 그랬으니까 뭐 오마주로 바친 거겠죠.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닮긴 닮았어요. 슈퍼맨은 일부러 일부 캐스팅도 캐스팅을 그렇게 좀 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맛있었던 분 중에 하나는 이 에이미 아담스 배우가 너무 이뻐요. 그걸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뭐 너무 잘 싸우고 잘 파괴하고 그리고 과학자 아버지까지 잘 싸우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별로였던 점을 말하자면 슈퍼맨이 감투를 쓰더니 사람 구하는데 관심이 없어졌던 거 너무한 것 같고 이거 봤서는 한국에 와서 출마할 것 같은 느낌? 선거할 때 철에는 슈퍼당. 사람 구하겠다고 출마. 하더니 이제 슈퍼당. 당선되고 나서는 그냥 뭐 구하는데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여자친구라든가 자기 주변 사람 챙기는 데만 관심 있어가지고 다 뽀개지든 말든 사람 구해주는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시리즈의 고질병 같은데 너무 싸움만 하면 좀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너무 안 싸우면 또 지루하고 그런 네. 것도 좀 있고 설정의 구멍도 상당히 좀 많고 마치 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이언맨 2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엉성한데 이거를 내가 왜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보긴 봐야 됐고. 결말은 또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뭐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게 안 보고요. 그래서 저는 비추천이에요. 그리고 점수도 한 2점 주고 싶어요. 아, 네. 그 2점도 왜 준 거냐면 이걸 예전에 봤으면은 1점 정도 줬을 것 같아요. 액션 그러니까 영상미만 따져서 1점을 줬을 것 같아. 근데 네. 나중에 발생되는 이 DC 확장 유니버스를 엮기 위해서 캐릭터를 버린 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복선을 잘 깔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평점을 내리니까 2점을 주는 거지 저는 1점 줬을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감투를 쓰더니 인성이 바뀌네 라고 하고 싶어요. 인성이 바뀌었고. 바뀐 걸까요? 아직 인성이 형성이 안 된 걸까요? 그런가? 마치 아이언맨 2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영화를.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믿고 목숨을 맡기실 수 있나요? 절대적인 힘을 가진 단체가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감시하고 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류의 한 개인이 자신은 이들과 다르다며 여러분을 지켜주겠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목숨까지도 믿고 맡기실 수 있나요? 전 못 믿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인공 한 명도 못 믿겠다고 하는군요. 다음 주는 외계인과 한 부자가 격투를 벌입니다. 배트맨 v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 외계인과 부자. 한 부자. 그렇죠. 마음에 드네요. 부자죠. 부자. 이게 엄청난, 영화가 편집이 끝났을 때는 181분짜리 영화였대요. 근데 극장판을 만들기 위해서 30분을 잘라내서 151분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에 영화 길이가 적절하다고 느꼈던 게 다크나이트였는데 그게 2시간 반인 152분이었고 거죠. 네, 그렇죠. 예. 다크나이트가 152분이었고 좀 길다고 느꼈던 게 다크나이트 라이즈였는데 그게 165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크나이트 기준으로 맞추기 네네. 위해서 좀 잘라냈던 것 같고 근데 왓치맨 극장판이 같은 감독인데 왓치맨 극장판이 161분이에요. 네. 근데 30분짜리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감독판이 있는데 그는 감독판 내용이 더 길어져서 216분짜리거든요. 이 감독님은 영화를 길게 찍기로 되게 엄청나네. 그렇구나. 그 유명한 감독인데 음. 이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30분을 더 쳐냈다고 하니까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붙을지도 좀 이야기가 잘 걱정됩니다. 안 붙을 수도 있겠네요. 네. 감독님 말대로라면 배트맨과 슈퍼맨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캐릭터 나오는 부분들을 정리했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화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어요. 그렇죠. 촬영 다 하고 했는데 네. 다 잘린 거죠, 통째로. 통으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여튼간 다음 주에는 외계인과 부자가 싸우는 영화로 올게요.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